안녕하십니까.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석박통합과정 이진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이 두 가지 논문 다 뉴립스 2023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우선 두 가지 논문을 발표드리기에 앞서서 본 발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전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까지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에 트랜스포머가 적용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트랜스포머는 세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NLP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제안된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롱레인지 디펜던시 포착이 유리하며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다는 이점으로 인해서 NLP 이외의 분야에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논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트랜스포머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제안이 된 논문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10만 회가 넘어가는 사이테이션 수를 보임에 따라 상당히 응용 분야가 다양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에 트랜스포머가 활용된 예시를 6가지의 논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3가지 논문은 포캐스팅이고 3가지 논문은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장기 유전성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고, 그렇지만 어텐션은 높은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커뮤팅 코스트가 높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논문 맴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맴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맴토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재구축하도록 학습하는 이상 탐지 모델을 통칭합니다. 이 노멀 데이터는 쉽게 재구성이 가능하지만 앱노멀 데이터는 재구성이 어렵다는 대가정을 사용한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론들은 타임 시리즈의 넌리니어한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없고 템포럴 디펜던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 탐지 성능이 안 좋다고 본 맴토 논문의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능 문제 이외에도 모델이 앱노멀 데이터도 잘 복원해버리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래 두 가지 문제 경우에 의해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모델의 엔코더가 앱노멀 데이터의 유니크 피처를 잘 추출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디코더의 성능이 뛰어나서 인코딩된 앱노멀 레이턴트 벡터가 잘 복원할 수 있는 캐퍼빌리티를 가진 경우, 즉 인코더나 디코더나 두 가지 성능이 모두 뛰어나거나 둘 중 하나의 성능이 뛰어나서 유니크 피처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잘 복원이 안 돼야 되는데 잘 복원이 되는 경우, 이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이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컨트리뷰션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맴토 논문은 게이티드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는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 방법론을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모듈을 통해서 모델이 다양한 노멀 패턴을 학습하도록 했고, 이 투페이지 트레이닝 패러다임을 적용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부족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어노멀리 스코어 크리테리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와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바이디멘셔널 데비에이션 베이스드 디텍션 크리테리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맴토는 5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맴토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n개의 서버 시리즈를 미리 생성하여 인풋 데이터로 활용하며 n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러한 인풋 데이터가 엔코더와 디코더를 거쳐 재복원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엔코더와 디코더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엔코더는 인풋 데이터의 롱텀 컴플렉스 템포럴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 원본 데이터 x는 쿼리라는 레이턴트 벡터로 변환이 되게 되고, 디코더의 성능이 엔코더의 피처 익스트랙션 성능과 인디펜던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순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가져가는 구조는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쿼리 레이턴트 벡터가 다시 원본 데이터로 재복원되는 과정을 디코더에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이티드 메모리 모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게이티드 메모리 모듈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듈입니다.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는 아이템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노멀 패턴을 나타내는 리프레젠테이션이고, 학습 과정에서 메모리 모듈에 저장되는 메모리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학습합니다. 또한 게이티드 메모리 모듈과 투페이지 트레이닝 패러다임을 통해서 인코더가 앱노멀 데이터의 유니크한 피처를 학습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게이티드 메모리 모듈에는 두 가지 업데이트 스테이지가 존재하는데, 게이티드 메모리 업데이트 스테이지와 쿼리 업데이트 스테이지입니다. 먼저 게이티드 메모리 업데이트 스테이지는 엔코디드 쿼리를 활용하여 메모리 아이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게이트는 인코더에서 추출된 쿼리에서 새롭게 얻은 노멀 패턴이 기존의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노멀 패턴에 주입되는 정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게이트를 계산을 할 때 이 쿼리 컨디션드 메모리 어텐션을 정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메모리 모듈에 저장된 아이템의 업데이트 정도를 조절하면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쿼리 업데이트 스테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코더의 인풋으로 활용되는 쿼리, 즉 Q햇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게이티드 메모리 업데이트 스테이지와는 반대로 메모리 컨디션드 쿼리 어텐션 W를 계산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계산된 W가 이 메모리 아이템, 이 M을 업데이트하는데 웨이트로 사용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인코더의 결과 Q 햇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스 펑션으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하였고, 엔트로피 로스를 추가한 이유는 쿼리 업데이트에서 사용된 W의 스퍼시티를 조절함으로써 노멀 패턴 이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복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게이티드 메모리 모듈에 대해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부여하고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 1단계는 메모리 아이템을 이니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기본 리컨스트럭션 과정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쿼리를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센트로이드를 구하게 되고, 이 다음 단계로 1단계에서 생성된 센트로이드를 바탕으로 메모리 아이템을 이니셜라이즈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이 진행돼서 이 이니셜라이즈된 메모리 아이템 주위로 정상 패턴이 모이도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즉, 첫 번째 학습으로 메모리 아이템의 센트로이드를 정한 다음 그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메모리 아이템과 쿼리가 업데이트 되도록 하여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부여하고 학습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어너멀리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 인풋 스페이스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크리테리온을 제안하는데, 수식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 존재하는 리프레젠테이션과 원본 데이터와 복원된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하는 크리테리온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수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리에이턴트 스페이스 데비에이션의 그 스케일을 조정하기 위해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 인풋 스페이스 데비에이션과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하여 최종적인 어노멀리 스코어 A가 산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저자들은 성능 비교를 위해서 기본적인 머신러닝 모델부터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최신 모델까지 베이스라인화하여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포인트 어드저스먼트 메커니즘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맴토는 5가지 벤치마크 모두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구조에 대한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먼저 어너멀리 크라이테리온에 대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너멀리 크라이테리온의 구성 요소인 레이턴트 스페이스 데비에이션과 인풋 스페이스 데비에이션에 대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 진행 결과 두 요소 모두 제거하거나 추가하였을 때 유의미한 성능 하락이 관출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트레이닝 패러다임에 대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모듈 구조를 사용하는 메모리 오토인코더와 M&AD의 제한 모델의 메모리 모듈을 적용하여 실험 진행한 결과 게임인스 클러스터링을 통해 메모리 아이템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컨클루전과 리미테이션을 말씀드리며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고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를 위한 Unsupervised Reconstruction Based 모델인 맴토를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 맴토는 게이티드 메모리 모듈을 통해 인풋 데이터에 대한 노멀 패턴을 포착하고 저장하며 이를 활용하여 이상 탐지를 수행합니다. 또한 투페이지 트레이닝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러브스트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Bidimensional Deviation Based Anomaly Criterion 을 제안하여 맴토의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어너멀리 크라이테리온과 투페이지 트레이닝 과정에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주입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증명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D3R을 제안한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특이하게도 Unstable Time 시리즈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Unstable Time 시리즈란 리얼월드 데이터의 템포럴 패턴은 일반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시계열을 Unstable Time 시리즈라고 칭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트렌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기존 연구에서 산출되는 어너멀리 스코어가 앱노멀 에러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폴스 알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트렌드만 증가했을 뿐 실제로는 정상인 구간이지만 트렌드가 변화하였다고 해서 어너멀리 스코어가 높게 산출이 돼서 폴스 알람을 발생시킨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스테이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오토포머와 유사하게 디컨버지션 어프로치를 제안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롱 피리어드 타임 시리즈에 대한 디컨버지션의 한계라고 하는데 기존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리얼월드에서 적용하기 어려우며 딥러닝 기반의 디컨버지션 모델 역시 슬라이딩 윈도우보다 주기가 큰, 즉 롱 피리어드를 가진 데이터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인포메이션 바틀렉을 조정하기 위한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너무 작으면 노멀 데이터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너무 크면 앱노멀 데이터가 재구성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본 논문은 이러한 챌린지를 해결하고자 D3R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이 말하는 인포메이션 바틀렉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해당 개념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모델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인풋 데이터를 레이턴트 벡터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레이턴트 벡터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설정하는지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달라지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사이즈를 바꾸어 학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레이턴트 벡터의 사이즈를 찾는 것은 코스트가 높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코스트를 찾는 과정 혹은
레턴트 벡터로 인해서 재학습이 되는 그런 문제를 인포메이션 바틀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얘기한 다음 제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 D3R은 롱 페리어드 타임 시리즈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다이나믹 디컴포지션 메소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임 엔코딩을 통해 타임스탬프 정보를 외부 정보로 활용해서 슬라이딩 윈도우의 한계를 극복하였고, 인포메이션 바틀렉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이즈 디퓨전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언스테이블 타임 시리즈를 대상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D3R을 최종적으로 제안하였고,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새로운 소프트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장표는 제한 방법 중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모듈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언스테이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두 가지 모듈을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재복원되는 과정을 거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듈은 다이내믹 디컴포지션 모듈, 디퓨전, 리컨스트럭션 모듈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모듈을 거치기 전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프리프로세싱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타임스탬프 하드 임베딩입니다. 여기서 본 저자들은 타임스탬프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풋 데이터의 타임스탬프를 5가지 범위 year, month, week, day, hour, minute로 쪼개서 각각의 범위를 변수로 추가하는 임베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 컴포넌트의 라벨링 작업을 위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 트렌드를 분해하며 모델의 러브스트니스를 높이기 위해 원본 데이터의 각 변수의 유니폼 분포에 수출한 버티컬 드리프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추가된 버티컬 드리프트는 밸류의 축방향으로 튀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디컴포지션 모듈입니다. 다이나믹 디컴포지션 모듈은 다음의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데이터 인코더, 타임 인코더, 스택드 디컴포지션 블록스, 오프셋, 서브스트랙션, 이 4가지입니다. 이 모듈의 내부의 데이터 인코더와 타임 인코더는 우측 하단에 빨간 박스의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템포럴 타임 인코더는 여기서 스파셜 부분만 제외되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인코더의 아웃풋인 H 데이터와 H 타임이 디컴포지션 블록의 인풋으로 다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셀프 언테이션 메커니즘은 타임스탬프의 정보를 반영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믹스 어텐션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합니다. 믹스 어텐션의 세부 내용은 데이터 인코더의 아웃풋 값을 통해 쿼리와 키를 계산하고, 타임 인코더의 아웃풋 값을 통해 쿼리와 키, 밸류를 계산함으로써 타임스탬프의 정보를 반영합니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 어텐션 메커니즘을 모두 거쳐서 스테이블 컴포넌트의 후보인 서브 스테이블 컴포넌트를 얻습니다. 이러한 디컴포지션 블록을 여러 개 스택하여 최종적으로 스테이블 컴포넌트 S-을 도출합니다. 그런 다음 트렌드 정보를 얻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offset subtraction을 통해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수행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페리어드에서 동일한 타임스탬프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겠지만 엄밀히 말해 1:1 대응은 아닙니다. 이 1:1 대응이 안 되는 드리프트를 호라이즌 드리프트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식을 가진 offset subtraction을 통해서 이 해당 드리프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퓨전 리컨스트럭션 모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노이즈 디퓨전과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노이즈 디퓨전은 인풋 데이터를 노이즈를 통해 오염시켜서 외부에서 인포메이션 버틀렉을 제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최종적인 리컨스트럭션을 위해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는데, 해당 네트워크는 스파셜 템포럴 트랜스포머 블록을 구성 요소로 가지며 추출된 T, X, X 타임은 임베딩 레이어에서 인코딩된 다음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트렌드를 무시하지 않으며 재구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X 햇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의 제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 D3R의 학습 과정에서는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활용되는데, 이 방법이 활용되는 이유는 다이나믹 디컴포지션과 디퓨전 리컨스트럭션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디컴포지션 모듈은 롱 페리어드를 가진 언스테이블 타임 시리즈의 스테이블 컴포넌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버티컬 드리프트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추가가 되고 로스를 계산한 과정에서 인풋 데이터만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제거한 X 햇에 대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라벨링을 통해 발견된 원본 스테이블 컴포넌트와 디컴포지션 블락을 통해서 추출된 인퍼런스된 스테이블 컴포넌트와 비교를 하고 원본 시계열과 최종적으로 재복원된 시계열에 대한 관계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겠다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실험에선 3가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으며 15개의 베이스라인과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애드버서리라는 일정 타임스탬프마다 앱노멀로 라벨링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벡터를 비교 모델로 추가하여 모델의 유용성을 또 다시 한번 검증했습니다. 매트릭은 포인트 어듀스먼트를 쓰지 않는 어플리에이션 베이스드 F1 스코어를 활용했습니다. 이 어플리에이션 베이스드 F1 스코어는 실제 데이터와 예측되는 라벨 간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정의된 매트릭이며 시간적 임적성과 앱노멀 이벤트 지속 시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애플리에이션 베이스드 F1 스코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장표 하단에 비디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성능 지표 기준으로 당연하게 또 본 논문에서 제안한 D3R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여기서 제안한 모델과 다른 모델들을 비교해봐도 프리시전이 다소 낮게 계산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매트릭의 특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트릭의 특성이 로컬 어플리에이션을 나누게 되는데, 이 로컬 어플리에이션에 걸리는 라벨이 많을수록 성능 하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프리시전이 낮게 도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음으로 모델이 재복원된 결과를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이를 비교해 봤을 때 단순 버티컬 드리프트만 발생한 상황에서 스테이블 컴포넌트가 제대로 추출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모델의 폴스 알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컨클루전과 한계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롱 페리어드 언스테이블 타임 시리즈 이상 탐지를 위한 다이나믹 디컴포지션 및 디퓨전 리컨스트럭션을 제안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컴포지션 어프로치를 적용하였고, 하드 인코딩을 통해 타임스탬프의 정보를 추가한 뒤 어텐션 기반의 다이나믹 디컴포지션 블락으로 디컴포지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포메이션 버틀렉을 제어하기 위한 노이즈 디퓨전 모듈을 활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어플리에이션 베이스드 F1 스코어라는 새로운 F1 스코어를 도입을 함으로써 포인트 어듀스먼트의 오버에스티메이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 구조에 의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문제는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인포메이션 바틀렉을 해결함으로써 상쇄되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